안녕하세요. 와이파이 사회자 박재환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시대 연구원 열성 신입회원 1호 현민회입니다. 최고의 열성회원 예, 1호 최고일까요? 예, 현민회 선생님도 모시고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일부 개념 없는 탈북자분들이 북의 삐라를 살포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섭네요. 안타깝죠. 또 얼마 전에 북에서 이제 오물풍선을 몇백 개인가요? 몇백 개를 보내서 남한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현충일날 요 관련해서 언급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대한민국과 이제 북의 이제 삐라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삐라에 대한 의미 혹시 아세요? 그러게요. 삐라가 왜 삐라가 됐을까요? 삐라가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어떤 뭐 사전에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 영어의 빌이 있잖아요. 빌지. 근데 이게 이제 일본어는 받침을 잘 못하니까 이제 비라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삐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로는 전단지로 의미했었는데 이후에는 대남 대부 이제 전단지 삐라의 의미로 이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었죠. 저희 때는. 그래서 국민학교입니까? 그렇죠. 국민학교라고 초등학교라 국민학교라고. 국민학교죠. 아. 그래서 국민학교 때 저도 이제 건너 들은 건데 제가 네. 직접 뭐 이렇게 북한에서 온 삐라나 이런 거를 본 적은 없지만 건너 들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셔도 돼요? 저는 이제 들은 얘기죠. 아, 들은 얘기죠? 네, 들은 얘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주워서 모아서 이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면 이제 작은 선물, 그러니까 학용품 같은 거 그런 거 막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못 받았죠. 아,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막 정신없이 다니는 스타일이라 아.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국비라가 서울까지도 오나요? 신기하죠? 글쎄요. 저는 그때 지방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만 듣고. 나이가 또 그런 나이가 아니었죠. 그렇죠. 네. 어리잖아요. 뭐 일부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제 나이 때도 원래 저기 언니들이죠. 오빠들이. 그랬었죠. 그렇죠. 옛날 때죠. 60년대 뭐 그때 아닌가요? 50년대 전쟁 아니죠. 때 아니에요. 아닌가? 70년대 그때도, 후반 뭐 이렇게. 그때도 삐라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평양에 계실 때는 삐라 뭐 보신 적 있으세요? 평양까지는 아마 못 왔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본 적 없고요. 그래서 삐라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50년 6월 25일 이제 한국전쟁 발발한 이후에 그 대한민국하고 북에서 심리전을 위해서 삐라를 살포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미국하고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서 삐라를 제작을 했고 이제 그 삐라에 대한 내용은 이제 중국군과 중국 그 인민지원군에게 투항을 권유하고 그쵸. 공산주의 체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95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90년대까지는 그 남에서 북에 보낸 삐라 내용이 자유주의 체제의 선전 그리고 이제 뭐 자본주의의 좋은 점 그리고 북 체제가 안 좋다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이제 삐라를 살포했다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그 이설주 분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능멸하는 이게 합성 사진을 해갖고 관련해서 이제 삐라를 이제 살포한 적이 있는데, 저지르고 약간. 좀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왜 뿌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네. 막 들으니까 자꾸 갑자기 열받고 막 열받는데 네. 솔직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거인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법에 그게 가능할까? 뭔가 모욕죄라든가 뭐 가족들도 있고 할 텐데 당연히 고소가 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한 2, 3년 전인가요? 한 3년 전 언제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박상학이가 삐라 날리고 해가지고 그 취재진들이 SBS인가 어디 취재진들이 집에 찾아갔잖아요. 네. 근데 그 박상학이가 여자를 머리채 잡아 흔들고 벽돌 막 까고 하는 게 영상이 나왔잖아요. 네. SBS 모닝와이드 팀은 어젯밤 대북전단 기습살포 경위와 향후 계획 등을 묻기 위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집을 찾아갔습니다. 저 SBS에서 왔는데요. 지금 전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박 대표가 집에 없다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너 이게 어디야? 그때 집에 도착한 박 대표가 다짜고짜 취재진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취재진에 주먹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여성 P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어디서? 집까지 찾아왔다는 게 이유였는데 벽돌을 집어들어 취재진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폭행당한 취재진은 모두 4명. 1명은 뇌진탕 증세로 2주 진단을 받았고 부상이 심한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가능했을까요? 그건 뭐 잡혀가죠. 당연히 거서당하고 감옥에 갔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대한민국 법은 그 사람을 꼼짝 다치지 못하더라고요. 감옥 안 갔어요. 그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걸 왜 조용히 날리지? 이렇게 소리 내면서 날리냐라고 기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후원도 받고 우리가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당당한데? 그렇죠. 너무 당당하죠. 왜? 당당할 수밖에 없지. 미국이 백이 내전에 미국이 있다. 백이 막 던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감히 이 폭행이고 뭐고 아무런 짓 해도 꼼짝 못하고. 그 탄피 하나 떨어졌다 해서 자제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뭘 자제하는 겁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 최소 알 권리만 없다는 겁니까? 탄피 몇 개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탄피가 아니고 탄두가 떨어진 거죠. 네. 만약 연천 지역의 주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했거나 했으면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거 내가 쏜 겁니까? 때문에 이게 그쪽이 우리 언론 날아왔는데 이게 큰 문제야. 대표님의 활동에 대해서 예. 누구나 언론에서 뭐 탄압을 하거나 저지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은근히 예. 이게 탄압이 아닙니까 이게? 네, 잠시 경기도 연천 주민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소리도 직접 듣고 주민 대다수가 놀랬죠. 그래서 대북 전단을 우리 주민들은 좀 자제해줬으면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제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쪽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민간단체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사건이 한번 났으니까 재차 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은 14대 3세 개탄스럽습니다. 김학용 이장님, 연천 지역의 그런 식으로 이장님의 하면요. 의견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대표님의 그런 소신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주민이다. 이런 게 지금 주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이 평화적인 편지에다 대고 총포탄을 쏘는 저는 자당무당한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걸 비판하고 공격해야지. 그런 전단의 내용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 남쪽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그 있거든요. 전단 도스로 표방한 조선일보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고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천의 주민들과 여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과 그분들의 생존권에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을 내 나쁘단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쁠 리가 없죠. 예. 놀랄 수도 있고 그렇게 피해자죠. 말할 네. 수도 있다. 우리 대북 전단은 그 북한 애들이 자기네 도발하기 위한 빌미의 하나일 뿐입니다. 해준 사람도 왜 있습니까? 조용히 좀 하지 왜 꼭 맞습니다. 공개해서 그 말. 하느냐 이런 예, 말도 예. 있습니다. 10번 중에 9번은 비공개로 조용히 네. 하는데 후원자들이 격려하고 네. 좀 도와주십시오. 네네. 계속 잘 가고 있으니까. 공개하는 이유는 일단 후원자들의 자들의 격려, 예. 동료, 더 많은 후원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폭행 이런 건 개인 문제라고 해도 남북 간의 전쟁이 진짜 눈앞에 얼 수 있는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아니 이 박사희 같은 진짜 인성도 아니고 같은 사람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불바다를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걸 이제 총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자식들이 군대 나가서 그 군대 나간 애들이 총알바지가 돼야 되고 근데 왜 이 삐라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모르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심각한 거고. 너무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를 이제 모독을 하는 어떤 행위잖아요, 이게. 더 왜 더 심각하다고 하냐면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장 또 위대한 발언을 했죠. 지시를 했죠. 네. 남북 간의 그 군사분계선 쪽에. 거기에 군인들한테 그랬다고 해요. 선저치 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먼저 노래 총 써든 뭐 하든 저치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군사분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하고 멧돼지도 다닐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먼 총도 쏘고 하고 어발 사고도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이 지나가는 거를 모르고 착각해서 총으로 쐈다?
총을 쐈는데 그 반대쪽에서 이거 총 쏘고 돌려가는 줄 알고 또 맞붙는다? 이게 정말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걸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하고 이런 체계가 없이 무조건 너네는 모두 저체해라, 쏴라. 이런 거잖아요. 아니, 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이 두려움을 모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상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박상학에 대해서 잘 저는 모르시죠? 몰랐어요, 전혀. 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김윤수님이 박상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서 네, 그래서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뭐야, 대체 누구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김윤수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상학 하게 되면 박상학이 어떤 이력서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김책공업종합대학 뭐 최신학부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런 게 있어요. 개뻥. 정확히 뭘 졸업해요? 김책은 되게 명문대학교 제가 아닙니까? 양복점으로 있던 저희 대학 아닙니까? 아 근데 근데 대학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나오지 못해서 그러지. 졸업 못했다. 네, 근데 이 박상학이가 1986년도 9월에 입학을 합니다. 최신학부에 입학을 했는데 겨우 뻗친 게 4개월을 뻗치고 87년 1월에 퇴학을 맞습니다. 북에는 우리 제대군인들 있고 하기 때문에 군대 나갔다 온 애들 있고 해서 네. 예비과라는 게 있어요. 본과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예비과를 졸업해야만 본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상학은 본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예비과에서 4개월 있다가 그만해야 퇴학해버리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어죽망동 부리고 어죽 진짜 못난이였으면 4개월 만에 퇴학이 됐겠어요. 그 17살에 10대에 벌써 그런 어명을 가진 거죠. 그리고 박상학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자님도 말했죠. 그 영상을 봤다고 박상학이가 막 네. 벽돌 까고 한 거이. 폭행 장면이죠. 네네. 그것뿐이 아니라 저기 어디 북미선 쪽에 어디든가 저 강원도 쪽인데 굿비라 날리려고 차 가려고 하니까 거기 농장원들이 막 막고 못 가게 삐라 날리지 못하게 막으니까 트랙터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았나 봐요. 그러니까 야 싹 다 밀어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박상학이가. 근데 그런 기질을 보면서 남쪽 사람들은 모를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무섭게 놀지 하는데 그렇죠. 이 박상학 자체가 제일 동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일 동포였다가 부모님이 그랬다가 만경홍 헛하고 1차 귀국으로 북을 넘어온 가족이에요. 그래서 박상학의 기질이 얼마나 정말 추악했는지 주변에 한 28년, 거의 30년을 한 아파트에서 아래우층으로 살았다는 해산시 거기에 22반에 살고 있는 50대의 김복희라는 여자가 있어요. 김복희 씨가. 예. 근데 박상학이보다 한 3살인가 누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증언을 하는데, 이 박상학이하고 70년부터 한 98년까지 한 아파트에 28년을 같이 살았대요. 네. 살았는데, 얘 어릴 때부터, 짜게바지 때부터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마당에서 동무들하고 같이 놀다가, 애 때는 뭐 수틀리면 쌈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치고받고도 하고, 말쌈도 하고, 쌈하면, 그 길로 뛰쳐 집을 올라가가지고 도끼 가지고 내려보냈대요. 까겠다고. 이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애기 어린애 네, 사람이. 어린애가 야. 어릴 적부터 아예 흉기를 들고 싸마는 그런 무서운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는 어쨌든 좀 포악하단 말이에요. 아 때부터도 포악하고 그저 그 형제간에도 이상이라는 게 좀 이해하고 너그러워야 되겠는데 그 동생하고 그렇게 싸맸단 말입니다. 박상학은 기질적으로 말한다면 잔인하고 조폭하고 싸움질 잘하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본다면 싸움할 때 그래서 이 한 흉계를 지는 게 전 자기 생활의 업이 됐고 그렇게 하고 상학이 새끼 조그마부터 가는 여기 조그매서부터 이렇게 여기 이 짜게 바지 입을 때부터 흉계를 가지고 소리 이렇게 찌글내게 하고 자기보다 크면 이기지 못하면 흉계 가지고 이기자 하고 그래 조금에서부터 가는 그랬습니다. 상하기는 사회 나가면 이 새끼는 승혜 같은 기질이 정말 날로 가면 사람이 더 승혜 같은 기질이 있으더라. 그 싸움 싸움할 땐 누기도 말리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저 동미하고 자기네 이제 동미서 바깥에서 마다시 이렇게 며칠 놀다가 무슨
막막하니 어째 있어서 그 다음에 싸움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뛰어올라서 도끼를 쥐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동네에서 다 보고 그때 당시가 엄마가 반장했단 말이에요. 칼부림하고 도끼를 가지고 나고 영화기가 도끼를 쥐어주고 집안에서 그렇게 해서 또 분주서서 군내는 그거 누구도 저제 못 시키고 우리 엄마도 내려도 저제 못 시키고 영화기 엄마 나와서도 저제 못 시키 제재시키지 못하고 분주서서 온 분서서 나와서 끝내 나와서 제재시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승양이 기질을 난 전성적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에 있은 일인데 이 사람이 이 박상학이가 고대 동네 거기 강덩훈이라는 너인이 살아왔어요. 네. 그 너인의 맏아들이는 강총길이라는 맏아들한테서 돈을 좀 꿨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 했는데 멋졌나 봐요. 멋졌는데 그 길이 다 지나도록 지금 돈을 반환 못하니까 좀 덕촉을 했나 봐요. 야, 내 돈 좀 빨리 달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박상학이가 이 강정철이라는 그 돈 빌린 사람, 젊은 사람이 부부가 여행을 갔대요. 어디 강총길이라는 사람의 부부가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그날 저녁은 이 집에 어르신들 2명 있던 거죠. 그때 그날 밤에 벙면을 쓰고 이 집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을 강도를 들어요. 예. 그리고 집에 있는 현금을 그 집이 좀 이렇게 생활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현금을 훔쳐오는 그런 범죄도 저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영상에서 보게 되면 그 얼굴 좀 봐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악착하고 진짜 반북 전선에 진짜 제일 최악의 악질주의자잖아요. 그런데도 이 박상학의 가족, 친척들은 아직 북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남쪽에서 흔히 그러죠. 탈북자 가족들은 뭐 피해보고 다 뭐 어디 끌려가고 죽고 아우지 당방에 끌려가서 그러잖아요. 거머들이 나와서 진짜 수치스럽다. 우리 가문에 저런 새끼가 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고. 나는 함흥시 동산구역 서울일동 12반에 사는 박혜입니다. 박상학이 셋째 고모입니다. 나는 진짜 내 오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청년 사업하면서 저기 갈 때 60년대 선참으로 나왔는데 그럼 저기 가서 사회적으로 이바지 해야지. 에? 아주 나쁜 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죽하면 저건 내 새끼 아니다.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길이, 리순이, 그 악질적인 거기서 난 자식이 박상학이 교양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우리 가문에. 개새끼지요. 심장 아프다. 어떡하니 사람 죽을 때 이름 속자 곱게 남기고 죽어야 됩니다. 살아서는 이렇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 깃발을 똑바로 튀어야 됩니다. 북에서는 이거를 가만 놔뒀나요? 어떻게 그 가만하려고 했는데 도망간 건가요, 이게? 근데 북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제일동포들에 대한 아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할 때도 제일동포들은 우선적으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에 가서.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부모라면 내가 자식이 3명 있다 하게 되면 그중에서 몸이 아프거나 그런 자식들한테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부모라면.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은 그래도 적을 떠나서 일제놈들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다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정이 엄청 애틋해요. 우리가 1월 1일마다 일본에서 제일 학생들이 와서 설맞이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모르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해외동포들 와서 노래할 때 모르는데 제일동포들이 와서 하면 멍덩 울어요. 그래서 제일동포들 하게 되면 그냥 가슴이 막 멍멍해지는 거예요. 너무 그 일제놈들 속에서 막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우리 녹수를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제일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국진한데 그래서 얘도 아마 이 지랄에도 아마 대학도 추천받아서 갔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 하고 해도 계속 교양을 했겠죠. 주변에서. 하지만 제일동포들이니까 어떡하나 교양에서 좀 저옥의 따스함 속에서 좀 개조되기를 바랬겠죠. 사람 안 되죠. 이딴 것들은. 대표적으로 배응망덕한 사례인데. 그렇죠. 이거를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그전에도 궁금했었거든요. 이런 삐라를 이렇게 살포하는 탈북자분들이 있고 김여사 선생 같은 분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이게 같은 북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누구는 이제 전쟁의 위기를 주장하는 B라를 살포하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니고 그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너무 언론 플레이 막 하고 그래서 그러지 그 한 줌도 안 돼요. 그런 탈북자들은 솔직히 되게 소수라는 진짜 거죠. 우리가 3만 명의 탈북자라고 하지만 그렇죠. 거기서 진짜 몇십 명 되겠나요? 한쯤에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뭐 2만 갑에 나온다거나 또 삐라 날리는 애들이나 진짜 꼽아봅시다. 몇 명이나 꼽겠어요. 그게 다인 거죠. 그렇죠. 그게 다죠. 그게 해서 홍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이 북에서는 그것도 아픈 상처긴 상처인데 그 사람들이 북에 있을 때는 진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죠. 그 나라가 그때 고난의 행군 때문에 인민들한테 배불리게 먹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굶어 죽지 않겠다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박상희처럼 강도질하고 무슨 나쁜 짓하고 범죄질해서 도망쳐온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탈북자들 중에서 이런 쓰레기짓 하는 이런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범죄자들이 많아요. 근데 보게 되면 우리가 범죄자들이 다른 나라에 갔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 국제인도법이 있잖아요. 뭐 남쪽에서 죄를 짓고 다른 나라에 나갔다 하게 되면 국제적인 인도 무슨 인터폴. 예, 그런 게도 잡아오잖아요. 네. 그런데 남과 북은 그런 게 전제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북에서 범죄자들은 남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태영호 같은. 네네네, 태영호처럼. 근데 또 남쪽에서는 그런 걸 받아들이고 우선시하죠.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게 더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통일되면 죗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로서는 두렵잖아요. 북에서 내가 한 짓이 범죄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오랫동안 살려면 무조건 북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 탈북한 탈북자들 중에 범죄자들은 어떡하나 반복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북은 무조건 무너뜨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고 북이 통일된다고 전하게 되면 미국으로 망명하든 다른 나라 망명해야 되는데 지금 분단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전용을 위해서 탈북자를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끼고 있지. 우리가 통일되면 미국이 이 탈북자들을 이용 가치 있을까요? 받아줄까요? 없겠죠. 안 받아주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태영호도 지금 계속 국민의힘에서 제발 지금 자기 존재감을 알리고 저렇게 노는 게 왠지 아세요? 거기서 쫓겨날까봐. 거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태영호는. 어떡하나 국민의힘 다리 잡고 미국이나 어떤 이런 정부나 이런데 눈에 들어야만이 자기가 여기 설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발버둥을 쳐야 된다. 마지막 발버둥인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탈북자들이 이러는 게 기본이 생계예요. 이러기 싫죠. 와서 몇 마디 하고 삘 하나 날면 정말 수많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서 안보 강연한다 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정부가 이 보수가 원하는 말들을 막 몇 번 해주면 또 서술을 써가지고 이야기해주면 엄청난 후원이 들어오잖아요. 이 분단이 죄잖아요. 분단이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분단이 아니라면 그런 놈들이 저렇게까지 무너졌겠어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의 병폐 중에 근본적 원인은 분단이죠. 맞죠. 네, 분단. 네. 전쟁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렵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바이올린 아마추어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몇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연주회도 하고 하는데 한 분이 이제 8월달에 미국에 2년 동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연구 사업이 있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따라간대. 그래서 가니까 기분이 어떠냐? 그래도 저걸 떠나 있으면 외롭지 않겠냐? 이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자기 2년 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 살 것 같아서 자기는 너무 좋아서 남편고 빨리 가자 그랬다고.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삐라 날리고 어쩌고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래가지고 9.19 선언당 무효로 다 백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분계선 몇 킬로에서 다시 뭐 사격 훈련도 하고 뭐 군사 훈련도 하고 뭐 대북 방송 그것도 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국민들은 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막 당장 가자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막 떨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제가. 무슨 죄입니까, 국민들이. 이 박상희 하나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이번에 박상희가 또 엊그제인가요? 또 날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박상희가 노골적으로 말해요. 자랑스럽게. 경찰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경찰 누구도 안 말렸어. 이렇게 하네요. 대한민국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헌재에서도 얼마 전에 이 삐라 관련해서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이거를 위헌이라고 하지 않고 날릴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만약에 나잖아요. 그러면 그 근본적으로 보면은 헌재 때문이에요. 헌재가 허락을 해줬잖아요. 헌재가 국가에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삐라를 날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쵸. 그걸 촉발되었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헌재 책임이에요. 그쵸. 근데 헌재가 9명이잖아요. 9명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를 맡긴다?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근데 나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또 들었냐면, 북에서 이번에 어물 쓰레기 투척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네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계속 삐라 날리고 막 했잖아요. 근데 표현의 자유, 북에서 아무리 말해도 이건 표현의 자유야, 우리 어쩔 수 없어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북에서 어쩌다가 한번 날리니까 완 난리가 나가지고 국제법 위반이다 어쩌다 막 하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날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면 너만 쓰고 내가 하면 그냥 내로남불.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해마다 한미 군사훈련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는데 이제는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걸 상상해봤으면 좋겠어. 평양에서 저중로 군사훈련에 그거 한번 하면 어떨까 남쪽에서는. 너는 국제법 위반이야 하면 안 돼 이러지 않을까? 그렇죠. 저를 보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무서워요. 네. 아니 그럴 것 같은 그래서 나는 너무 북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좀 당해봐야 돼. 야 너네가 삐라 날릴 땐 왜 괜찮았지? 우리가 하는 건 왜 안 돼? 너네가 한미 군사훈련 계속 하는데 우리도 한번 저중로 군사훈련 해보면 어떨까? 그래 난 대한민국 이 한국 사람들이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야 북에서 저중로가 군사훈련 했다고 하자. 그럼 너네 심정은 어때? 북꽃 같은 심정이야. 자기 코앞에서 한미 군사훈련 계속 하는데 위협적인 전쟁 요습하는데 참수작전을 하는데 북에서 가만히 있겠어? 웃겨 진짜 지들은 할 짓을 다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참수작전 부대가 북한에 있다 그러면 난리 나죠.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북에서 이제 오물풍선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뭐 언론사들 이제 댓글들을 좀 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그런 댓글이 북에다 삐라 보내지 마라. 우리는 보내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내는데 북한에서 보내면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깨어있네. 한국 국민이 깨어있다니까요. 깨어있네. 네. 야, 그래도 희망이 있네. 희망이 살아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북에서 그거를 오물풍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안 날리면 되는데 당연하죠. 우리는 되고 저기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거죠.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박상학이 진짜 이제 또라이 같은 게 뭔지 뭐냐면 이번에 북에서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박상학이가 북에서 삐라 날린 거 당장 사죄해라. 너네 사죄하면 나도 뭐 삐라 이거 날리는 걸 잠정 벌이해보겠다. 그랬는데 사죄 안 하고 또 날렸다. 그래서 나는 날릴 거다 이러는 거야. 지가 뭔데 북이 자기한테 사죄를 해? 나 미쳐도 진짜 제대로 미쳤어 얘가. 일부러 한번 찔러본 것 같아요. 안 될 건 알면서. 당연히 안 하니까. 그렇죠. 얘는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는 거야. 지금 너무 뒤에 미국이 막 밀어주지, 후원해주지 이러니까 이 박상학이한테는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 자체도 정말 우스운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얘는. 그렇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발버둥인 것 같아. 좀 측은한 마음이 좀 드네요. 근데 나는 박상학이는 그래도 돼. 얀 또라이고 워낙이 얘는 사람 짓 못하는 애니까. 난 근데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한민국의 기관들, 관련 기관들, 대한민국에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 제발 이제 정신병 같은 이런 사람 하나 너름에 너란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좀 덜어봤으면 좋겠다.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한 번쯤 좀 덜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감히 호투만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북 전단 삐라 살포를 막아야 되고, 그리고 대북 확산기 관련돼서도 그것도 막아야 되고, 발전해갖고 민성원 탄약까지 좀 밀어붙여야 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그 윤선 그 강원도 쪽에 군산분께서 그쪽의 인민들은 지금 발을 펴고 잘까요 밤에? 얼마나 무서울까요? 무섭죠. 거기다가 대북 확성기까지 막 밤에 밤새고 틀어지고 삐라 왔다 갔다 하고 당장 총알이 넘어오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 이 나라 국민들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열받네. 네. 좀 이제 열을 식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삐라 관련해서 두 분 선생님 모시고 방송을 나눴는데 좀 급박한 한반도 정세로 인해서 당분간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이렇게 발전하는 길은 좀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는 좀 흥미로운 북의 이야기를 시청자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